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질문하는 격주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셨고요. 자, 김경진 혁신위원과 오면서 이제 인사 나누며 들어오셨는데 서로 잘 지내십니까 했더니 의원님이 잘 못 지내 이렇게 봤어요. 요즘 당 상황이 그렇고요. 당 상황이 저는 김경진 인요한 혁신이 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이 혁신위가 김기현 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저희도 사실 그런 마음을 한켠에 갖고 있었는데 이 천기 누설 같은 얘기를 해줘서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여기까지 위하는 말씀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돌려가기 그리고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예. 조기 해산을 이제 가는 상황이 됐고요. 또 조기 해산됨으로 해서 또 김기현 체제 혁신 압박이 됐고 오늘 사실은 뭐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한 것이 다 그런 것들 뭐 저런 것들이 이어져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뭐 오늘 보도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은 대통령께서 장제원 의원에게 연락을 직접 해서 좀 보자고 해서 부산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만남 이후에 장제원 의원이 마음이 갑자기 변한 건지 아니면 준비됐던 시나리오 어떤 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강하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신 건지 사실 잘 판단이 안 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날 대통령께서 부산 내려가신 날이잖아요. 무슨 뭐 먹방도 하고 이런 날. 떡볶이 먹방 그런데 그날 아마 비서진 쪽에서 누군가 장제원 오라고 할까요? 이런 아마 얘기를 했더니 그럼 오라고 그래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이제 장제원 의원 선친 아마 그 몇 주기 이제 그 제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생각이 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여러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도 지난번에 그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세과시하고 4,000명. 또 뭐 나는 누구의 권력자 말도 안 듣는다. 간증해서 또 그리고 뭐 이제 무슨 뭐 정치 생명 연장 위해서 서로 안 간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전벽해가 상전벽해죠. 태도가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도 내년 총선에 그런 대로 뭔가 희망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무슨 뭐 이게 여러 가지 판세 분석을 해보니 백석도 안 나오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이러면은 본인이 장제원 의원으로 봐서는 정말로 이 창업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어떤 위기감 또 그 외에 이제 뭐 아마 뭐 대통령과는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서로 이심전심 이런 소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번 부산시장 선거를 사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이번엔 의원을 건너뛰고 시장 선거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2년 동안은 뭔가 좀 자리를 배려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의원께서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본인도 왜 정치적 뜻이 없겠느냐 정치인인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는 늘 더 큰 뜻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의원 이제 불출마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무임소 이게 백의종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길은 이제 다음 총선이 과연 승리할 것이냐 여부에 크게 달려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어떤 사람은 뭐 공직에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때 공직에 갔을 때 과연 얼마나 또 환영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부산 선거, 지방 선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또 그 당시에 이 집권 여당의 지지도가 올라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선 내려놓았다. 그 자체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장제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그 김기현 대표 사퇴론이 수면으로 가라앉았었거든요. 또 대통령이 또 만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체제로 그냥 가는 거구나 했는데. 아니 그 김장연대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체제가 근데 김기현 장제원 연대.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해버렸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의원직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떠오르는 게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의 거취는.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벌써부터 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예. 당시에 지도부가 책임지라는 게 국민 여론이었단 말이에요. 예.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까? 더구나 당에서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국정운영이 잘못하니까 대통령 책임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에서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사실 김기현 대표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예. 저는 오늘도 이제 그 대통령 김기현 대표께 개인적으로 공개 사안을 보냈지만 누구도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쯤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당대표였어도 당대표로 지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 봐서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예. 그러나 우리 정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표로 심판받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이제 그 승패가 결정이 나는데 예.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야. 내부에 말하자면 그 권력 내부의 여러 가지 얘기 우리들이 왔을 때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예. 안 된다. 멀리서 보는 숲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림이.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당대표 흔들지 말라는 목소리도 어제까지 나왔죠. 사실은 초선 의원 10분이 단체 방에서 그러니까 단톡방이었던 것 같은데 지도부 퇴진을 거론한 서병수 의원,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자살 특공대냐, 퇴출 대상자다. 당신들이야말로 엑스맨이다. 저도 그거 과정을 쭉 지켜봤고요. 의원님도 그 단톡방에 계시니까. 예,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쓴 분들이 왜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공천 이제 시즌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명단을 보시니까 좀 공천이 불분명한 분들이 쓰셨나요?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들 다 사람마다의 그 사연이 있고 맥락이 있고 같은 배경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다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혹은 뭐 철학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바라도 적어도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부분 가지고 또 글을 또 어떤 비판하더라도 또 이 선을 넘으면 좀 안 되는 것인데 그냥 선을 넘은 거예요. 네, 막 가는 얘기를 막 거기서 하길래 아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하루 지나니까 그분들 좀 조용해졌습니까 다시? 아니,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말해서 다 판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지역구가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이거 보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초선 의원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예. 이번도 같은 유형의 연판장 돌렸다는 일.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분들이 좀 더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 왜 하는가? 좀 자상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자상해라.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의 반응도 제가 보기엔 약간 좀 특이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병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최고위에서 이제 거의 면전에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거의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 편을 들고 도대체 누가 누구하고 같은 편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던데 저희가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사실은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예. 겉으로는 뭐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솔직한 말씀이네요. 그러나 예. 뒤로는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정치인이고 다음에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 부분까지 사실 가만히 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근본적인 것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제 대통령의 심기 살피고 또 눈치만 보고 이래서는 사실 안 된다.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초선 의원들로 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 처음 된 상태고 정치를 짧게 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의식해서
좀 처신하는 게 옳다. 그게 결국은 우리 집권 여당 대통령 정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모레까지 외부 일정 다 취소하고 뭐 막판 고심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고심일까? 대표를 그만둘 것인가 이런 고심인지 아니면 출마를 그만둘 것인가 이런 고심인지. 저는 그 김기현 대표는 그 사퇴 외에는 없어요 길이. 대표직 사퇴. 외통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이 우리 김기현 대표에 뭘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제가 이게 다녀보면 국민들의 8-9명은 김기현 대표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거기에 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뇨한 혁신위가 요구한 것도 저는 사실은 동의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니까 무조건 뭐 험지로 가고 불출마하고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는 안 되고 다만 지금 요구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불출마를 하고 나는 대표를 계속 하겠다. 공천권을 계속 갖고 가겠다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또 물러나가는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공천 내려놓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꾸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당 대표는 내려놓고 출마는 하겠다. 저는 그 길이 맞다고 봐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물산은 가되 이제 어디 출마하고 이런 부분은 헌법적 권한이에요. 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사퇴 압력을 받는 것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른 대표가 있었어도 지금 그런 압박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우리 당의 지지도를 다 까먹은 게 김기현 대표만의 문제냐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동안에 뭐 호가호위하던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당이 제대로 못한 여러 가지도 있었을 텐데 그게 하나하나 누적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당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는 그만뒀는데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대표로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대표로서 봤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큰 얼마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받은 것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지금 제 국민 민심이 그래요. 대표 내려놓으면 됐다. 그거가 변화된 모습이고 늘 TV에서 나오는 김기현 대표 우리 최고위원의 모습들을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비대위 아니면 그 다음에 걱정 그 다음에 할 일이고 늘 지금 저는 뭐 초선 의원들이 대안을 내놓으라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저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군요. 그걸 자꾸 관념적으로 이 사람 아니면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식적인 것이고 지난 전당대회 때 보세요. 전당대회 때 여론의 지지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크진 않았지만 다 앞에 쳐내고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안 걱정은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선은 변화해야 된다. 그 장제원 의원의 그 말을 들어보면 아주 묘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당의 모든 분들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 아니요,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내려놓으면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나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나와 같은 이 희생하겠다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는 이어져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권성동, 뭐 윤한홍 의원도 원래 그 윤핵관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그 불출마 선언 같은 것도 이어질까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김제동을 요구했다면서요. 저기 김기현,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세 분 앞에서 김제동. 한 글자씩. 저는 그게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가 그저 표피적으로 나와 있는 그 세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제가 내부적에서 보기에는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은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좀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어떤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역할한 게 없어요. 이분들한테까지 지금 전당대회 우리 당이 이렇게 된 건 전당대회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핵관도 윤핵관 나름인 것이고 아하. 결국은 저는 정치는 책임을 지는 일인데 책임 예.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예. 여기서 만약 그거 없이 또 그냥 무슨 뭐 아까 김제동 이렇게 해서 권성동 예. 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음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중진들의 희생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여러 희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옥석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111명 중에서 31명을 차지하는 게 3선 이상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네, 근데 이 옥석 구분들을 자신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신들 옥이죠. 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또 자진 사퇴하는 거 험지 출마를 갖다가 당해서 공천 주듯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과연 이어질까? 옥석 구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동안에 전당대회 이후에 언론에 많이 난 사람 이름 숫자로 따지면 거의 통계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슈메이커 이용호 의원님. 예. 객관적 기준이 있었네요. 객관적이네요. 그런 생각하고요. 글쎄, 근데 저는 중진들을 다 희생해라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중진들은 물갈이가 될 거예요. 되고 예. 또 중진이 되면 다선 의원 되면은 지역구에서 틀림없이 그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공천 과정에서 예.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압박해서 뭐 불출마해라 이건 맞지 않다고.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 이제 사퇴론이 이제 분출하는 계기 중에 또 하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6개밖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출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판단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체감하는 민심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못지않다고 봐요. 굉장히 안 좋다. 강서 때만큼 안 좋다. 그러면 결과도 지금 나와 있는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제로 계속 가서는 희망이 없다. 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찾고 뭔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서울에는 4석이나 6석이다라고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포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도전 의사가 있으신 것이고 뭐 마포 지금도 갑에 던져놨는데 마포갑, 뭐 저도 뭐 요즘 마포갑. 분위기 하도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에 해서 뭐 이거보다는 예. 큰 틀에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포갑 부분도 거기에 무슨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무슨 뭔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지도부들이 생기면 좀 정리되는 수 그러면 있는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리. 원래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국면을 이제 공관이나 선대위를 일찍 출범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저거 그냥 차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바둑판에 보면은 묘수 3번이면은 바둑판 친다는 거, 바둑 친다는 거 아니에요? 묘수 3번. 그러니까 묘수를 3번 찾을 만큼 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국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강서 패배했어. 그러니 혁신이 뛰어서 한번 넘겨. 그래 혁신이 끝날 때쯤되면 우리가 공관위로 바꿔서 이것을 뭔가를 또 우리 의원들을 확 조염해. 그 다음에는 또 선대위 띄워 이렇게 가는 것이 총국에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그 지는 거죠. 아까 바둑 지는 것처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월 말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 관련 문제가 또 전국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 국민의힘과 또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거부권 행사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의원님이 그 사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정치권의 불행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사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팽팽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법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동안의 관행과 전통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금 그 민주당이 하는 것은 오로지
의원들의 머리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법을 훼손해서 변칙을 만들어내고 또 뭐 공세를 취하고 또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만 오로지 골몰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 지금 김건희 특별법 특검만 해도 예.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인지부터 예. 그리고 그 지금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의 문제냐? 예.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총선 앞두고 딱 시간표 맞춰가지고 특검 그때 해서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국민들은 그냥 국민들의 정서에 편승해서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권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또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는 갖고 이제 매우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예. 저는 이게 뭐 우선 시기를 넘기더라도 나중에는 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스크린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총선 전에 이 난장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실 1년쯤 전에 한동훈 장관이 아마 그 국무위원으로 나와서 답변하면서 이거 뭐 조만간 정리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뭐 사건을 종결을 짓거나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라도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아마 좀 여론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한 1년 가까이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들 뭐 이번에 디올백도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가 뭐 김영란법 관련돼서 아무런 조사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야 이거 뭐 못 건드리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좀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럴 바에 국회 없는 게 나아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사안 자체가 국민의 사실은 감정을 폭발시키고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데 정치권이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가 조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 정권에서 많이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국가의 근간 특검을 도입해서 할 만큼 이 시점에서 맞느냐는 부분을 저는 정말 좀 냉정하게 국민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짧게 원포인트 질문. 이낙연 전 대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탈당 움직임, 신당 창당, 또 이준석 전 대표 연대 문제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엄중한 분이잖아요. 이걸 보면 예. 말씀도 굉장히 요즘 근데 엄중하지 않고 지금도 정제돼서 얘기하는 그런가요? 그런 정도의 정치인만 있으면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섰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 대표도 지내고 총리도 지낸 분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구나라고 나섰다고 보고 저는 상당히 지지하는 편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다만 두 분의 정치 노선이나 스타일이나 컬러나 이게 얼마나 교집합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지금 뭐 부정적이다. 뭐 하여튼 뭐 반신반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